주변국의 군사력을 키운다. 그러다 보면은 K방산에 들어갈 여지가 오히려 생긴다. 칠레 쪽에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미국제 무기를 선호하거나 판매하는 나라들에 우리가 이제 같이 스며들어갈 수 있다. 한국형 우수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엔진은 우리 거를 만들겠다. 나중에 이제 블록 3를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제 그 수출 대상국 중에 가장 뭐 넘버 원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 베네수엘라 이슈 좀 다뤄볼 텐데요.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해당되는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거슬러 올라가면 2007, 8년도까지 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고 차베스라는 상당히 좌파 그 이념의 대통령이 이제 들어섰는데 그때 상당히 이제 뭐 반미 성격의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지 군사력도 뭐 러시아제 전투기를 막 사온다든지 완전히 돌변했죠. 근데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그 전에는 친미국가였고 어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남미 국가 중에서는 좀 브라질보다는 오히려 베네수엘라를 믿는 입장이었거든. 그 무기 체계를 보면은 미국제 F-16도 80년대 유일하게 줬던 나라가 베네수엘라거든요. F-16 전투기. 옛날 지금은 이제 구형인데 그 버전이 그 정도로 베네수엘라를 이제 믿고 친미 국가다. 마치 옛날에 그 이란 그 대하듯이.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2007년 8년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은 이제 정부가 오바마 때 완전 이게 바뀌면서 성격이 바뀌면서 반미 국가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차기 전투기를 뭐 러시아제 S-27을 산다든지 그리고 해군력도 뭐 좀 이렇게 좀 적대적으로 그 카리브해에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지 그 더 나아가서 이제 러시아제 전략 포격기 블랙잭 TU-160을 쿠바를 경유해서 글로 또 와서 미국을 겁을 주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 TU-160이 뭐 하여튼 2007년 이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콜롬비아 공군이 뭐 스크램블 발진해서 나가서 뭐 이스라엘제 크피르 전투기 사용하는 나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에스코트해서 이렇게 뭐 위험한 행동 못하게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쫓아낸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을 콜롬비아가 맡았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반미 정부이기 때문에 뭐 남미에는 뭐 흔하게 반미 정부가 많았는데 이 반미 정부가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미국을 이제 불안하게 만드니까 남쪽에서 나머지 반미 국가들은 그 전에 뭐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니카라과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무기 체계가 뭐 좀 고성능을 이제 장비를 하는 게 아니었고 지상군 중심의 무기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굳이 뭐 미국이 어쩔 수 없다. 저게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뭐 그게 있잖아요. 반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남미 관리를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소강 상태로 내버려뒀는데 니카라과보다는 이제 골칫거리가 뭐 쿠바나 니카라과보다는 오히려 베네수엘라가 왜냐하면 반미 대통령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뭐 차베스 이후에 지금 이제 마두로 다 반미 정부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이제 우리 언론에서 평가하는 대로 뭐 이 선거를 이제 불법으로 막 해서 정권을 유지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고 이제 정치적 면에 정치 외교 국제적 면에 두 번째는 이제 마약 조직이 그거를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근데 내버려둬서 결국 거기서 이제 조직들이 미국에 다 들어오는 마약이 물론 이제 콜롬비아 그동안에 콜롬비아가 문제였는데 거기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가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내버려둬야 되냐 미국 입장에서도 옛날에 오바마 정권 중심으로 계속 연임을 했지만은 일단은 검토를 했었어요. 저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봐라. 근데 오바마 정권 성격이 또 그렇게 뭐 쳐들어가는 스타일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말렸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또 이제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그 레이건 정부의 어떤 레이건 스타일에 또 그게 일부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 영향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처음 알아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미가 이제 마약. 그 루트로스 이제 경유지 거기서 출발해서 뭐 세 군데로 이제 뭐 카리브해나 뭐 멕시코 해가지고 퍼져서 들어오니까 이걸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근데 들어가면은 또 이 남미 국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반발을 해서 이제 이탈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군사력이 이제 지금 뭐 대만 그쪽에 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유한 무기 탄약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중 뭐 배분을 해야 되고 뭐 좋든 싫든 간에 뭐 반발도 있었지만은 중간에 뭐 예산 자른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대비를 계속 해야 되고 또 한반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또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국가 이익이 달렸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는 일단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밀리는 거거든요 순위가. 근데 그래도 겁을 또 옛날처럼 줘야 되겠다 함부로 좀 날뛰지 말라는 차원에서 지금 뭐 소위 4함대 미 해군의 4함대를 이제 앞에 이제 투입을 하는데.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거 가지고 저거는 그냥
그냥 단순 겁을 줄러 들어갈 수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지스함 4척, 세척이죠. 이지스함 3척과 LPD 상륙함 중심의 세척. 네. 요거는 전단을 꾸미기에는 항공전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쳐주질 않아요. 실제 그 투입되는 그 상륙을 하겠다, 쳐들어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미 해군이 이제 어떤 전단이라는 게 항공모함 중심의 그런 기동 전단이 있고 전통적으로 그다음에 그걸 보조하는 이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이제 탑재하는 헬기 모함, 뭐 지금 아메리카급이죠. 일종의 경항모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또 그것도 강습 전단이 또 있어요. 두 가지는 나눠지는데 최소한의 이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한 그 아메리카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들어가 이렇게 배치해서 위협을 하면은 생각이 진짜 있나 들어가려고? 그건 말 그대로 상륙하는 그 항공모함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 경항모니까. 근데 그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전력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대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니까 거기에 이제 배분돼서 뺄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이 있기 때문에 예멘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쪽 지역에 극동 지역에 대만 사태를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뭐 이지스함 뭐 지금 세척이 중심으로 했다는 거는 결국 쳐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냥 그 어떤 위협을 좀 해서 좀 적당히 해라, 그만 좀 해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부 좀 단속도 하고 뭐 이렇게 치안도 유지도 너무 안 하니까 그런 면에 신경 써라. 우리가 이렇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뭔가 보여주는 거죠. 봉쇄를 하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들어갈 것 같으면은 벌써 이 2008년도 오바마 정권 연임할 때 그때 했겠죠. 그때 좀 그 더 지금보다 더 높았으니까 그 수위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병력 동원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해가지고 얻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지역이 특히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미 군사력보다는 남미 쪽의 군사력을 대신 대리인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다 이게 좀 애매한 나라들이고 콜롬비아는 또 여전히 또 마약 그거하고 또 뭐 그런 거 얽혀서 싸우는 것도 있고 그 마약 대테러 전쟁 비슷하게 결국 이제 대국은 이제 브라질인데 그 브라질이 뭔가 좀 견제를 하고 압박을 가야 되는데 뭐 땅이 같이 붙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렇게까지 신경 못 썼는데 영국은 대신 그 포클란드 제도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이제 간접적으로 견제하려고 칠레, 브라질에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그래도 못 쓸 무기가 아니라 좀 효용성 있는 무기들 그걸 바로 넘겨줬어요. 뭐 조경모 통제기를 뭐 칠레군한테 넘겨준다든지 자기들 바로 퇴역시켜서 더 쓸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는 그 헬기 모함 더 쓸 수 있는데 바로 넘겨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영국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견제해주기에 대신 견제해달라는 식으로 줬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또 바라는 걸 이제 아르헨티나는 좀 풀어주고 해금하고 중고 전투기 F-16 전투기도 지금 이제 승인을 했거든요. 뭐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자, 지금 아르헨티나가 문제가 아니라 대신 이제 이쪽으로 돌리자. 위로 베네수엘라, 뭐 가이아나 이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런 방법으로 군사력의 어떤 협력, 남미 국가의 뭐 대국인 뭐 브라질하고 협력 그런 면에서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뭐 혼자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자기도 어떤 연합세력이 필요하고 또 남미 국가에서 그런 측면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당장 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수준의 빌드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에 지금 슈퍼 그리펜 그 EF형이죠. 기존의 옛날 구형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면허 생산을 이제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투기 전력도 좀 더 완성이 돼야 되고 브라질 공군이 그다음에 이제 해군의 뭐 신형 잠수함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육군의 브라질 육군의 전차도 현대화를 한다니까 신형 전차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보조 이제 좀 이렇게 관련된 무기들 뭐 엔진이라든지 승인을 이제 해주면서 빌드업 시키고 이제 성장시켜주면서 그걸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주입을 하는 거죠. 야, 너네 붙어 있는 이 땅이 지금 중간에 가야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사고 동안이 아니냐. 직접 남미국가의 대국으로서 직접 견제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계속 이제 들어가겠죠. 지금 뭐 가스라이팅인가 그런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남미 국가한테 맡기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대국인 브라질한테.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이제 성격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게 뭐 그쪽도 뭐 진보 성향의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보수 정부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돼요. 당장 뭐 이렇게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네에다가 이제 뭐 마약 그 항공기나 뭐 그런 선박들 단속을 한다는 이제 취지 아래 이지스함이 가 있는데. 근데 뭐 그게 이지스함이 또 담당할 그 대상도 아니고 감시 추정은 돼도 뭐 급하게 뭐 추정한다면 되레 아주 뭐 특수정 그 함정들이 있거든. 조그만 것들 그 중동의 무슨 바레인 쪽에서 사용했던 그런 배들을 또 오히려 사함대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거기까지는 지금 아주 골고루 배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도 그냥 관망을 하고 있어요. 한 뭐 15년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켜보는 거고. 근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 얘기의 결론은 미국이 이제 이 중남미국가의 우방 좀 군사력 있는 나라를 좀 더 키우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같이 혼자는 못해요. 같이 해야 돼. 베네수엘라가 또 중국이랑 아무래도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중국을 또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뭐 좀 많이 나간 얘기고 바로 앞에 있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카리브해나 좀 오히려 이제 옆에 브라질을 해서 이제 거꾸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도 이제 군사력 측면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뭐 중국제 뭐 전투기를 살 수 있다? 산다? 그런 이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브라질 군이 공군이 결국에는 이제 거기도 뭐 이쪽에서 스텔스 전투기 만약에 들어왔다. 아니면 J-10 그러면 또 이제 미국이 나서서 무기 이제 군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자제를 뭐 하지 않을까. 그다 이제 서로 에스컬레이션 작용이 서로 시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배후에 있다는 거는 그런 군사력의 무기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거고 뭐 경제 교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 뭐 차단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사를 이제 작성해서 좀 뭐 쓸거리가 없으면은 갖다 붙이는 내용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저도 그런 거 해봤으니까 저도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군사 무기의 어떤 그 지금 포진된 게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대리인 성격으로 브라질을 좀 더 협력을 더 끈끈하게 해서 대신 국경선에서 좀 견제할 수 있는 훈련을 같이 연합 훈련을 한다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죠. 이제 그게 결국 뭐 중국과 더 이렇게 밀착이 되면 또 그런 연합 태세가 나타나니까 얼마든지 브라질을 이제 이용해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브라질하고 또 뭐 중국하고 뭐 브릭스니 하는데 그건 이제 미국이 이제 마음 먹기 달린 거고 브라질을 또 자기 쪽으로 이제 품에 안기까지는 자기가 그쪽 권역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정책 외교 정책을 어떻게 수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결코 이게 뭐 중국을 이제 뭐 해서 베네수엘라 이용한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좀 다양하게 뭐 외교 정책을 좀 이렇게 넓히면 옛날처럼 넓히면 좋은데 너무 지금 막혀 있죠 사실은. 차베스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거에 뭐 이라크 들어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보고 있고. 좀 같은 주변국의 군사력을 키운다. 그러다 보면은 K 방산에 들어갈 여지가 오히려 생긴다. 미국제 무기를 직접 뭐 전투기 중심이나 전차, 뭐 자주포를 직접 넣기 어렵고,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상대적이니까 그러면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 수출도 대리국가 내세우는 게 이번에 폴라드 같이. 그리고 자기 미국제도 들어갔잖아요. 뭐 야 빨리 배치해야 된다 하면 이제 한국제가 들어갔고 야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 미국제 M1 전차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해서 뭐 다 갈고 닦아서 업그레이드해서 그 사이에 들어갈 때 우리 거 그다음에 줄게 순서를 이제 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콜롬비아군은 이제 더 키울 수도 있고 K 방산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더 나가서 이제 칠레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제 무기를 선호하거나 좀 소위 이렇게 보급을 판매하는 나라들에 우리가 이제 같이 스며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K 방산에 좀 길게 본 기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기회죠. 예. 네네. 최근 UAE 국방차관이 KF-21 시제기에 탑승해서 이영수 공구 참모총장과 함께 우정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개발 단계에 있는 시제기에 외국 고위 인사가 직접 탑승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 그 시험 비행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일단 기존과 시간 그 차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관심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UAE다 이제 우리 특전사 뭐 이렇게 부대들이 파견돼서 같이 훈련도 하고 상당히 이제 끈끈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당히 협조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잘 다져왔고 그리고 K 방산 무기가 이제는 다 제대로 된 게 나와 있고 뭐 10년 전, 뭐 15년 전보다 다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향후에 그 F-16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를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KF-21로 보니까 그 성격에 맞게 개발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대한민국 공군이 KF-16 그것도 개량된 거, 뭐 U 버전이죠. 이거를 이제 2032년까지 뭐 일단 뭐 블록 2로 해서 대체를 하는 거죠. 120대를. 그래서 그걸 이제 면밀히 지켜봤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2004년도 이대로 도입을 했던 가장 먼저 그 이 F-16 시리즈 중에서 가장 현대화됐던 블록 60을 도입을 했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 20여 년 전 되는데 그게 이제는 노화돼서 구식화되고 시스템이 옛날 거기 때문에 그 에이사레이드도 옛날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딱 적합한 게 대한민국의 KF-21이라는 거죠. 블록 2. 생각이죠. 그 개발의 목적이 이제 딱 거기에 맞고 그 대체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주시하고 와서 타보고 이제 맛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의 군사 관계가 좋고 그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래서 이제 결국 사각했다.
그러면 계속 와서 점검을 해보겠다. 제대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지 그것도 안전하게 뭐 추락하는 거 없이.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타보고 음미를 하는 거고 또 우리는 또 건의를 하고. 그래서 결국 잠재적으로 이제 그 수출 대상국 중에 가장 뭐 넘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걸 뭐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 저거 블록 60에 대체 우리가 먹어야 된다. 다른 나라한테 뺏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5세대 전투기를 주창을 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개발 시간도 격차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아직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 KF-21 블록 2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블록 3를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그 다음 것도 살 수 있죠. 연속적으로 블록 3도 그게 이제 2032년부터 이제 개발을 이제 뭐 본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K방산 중심으로 이제 협력이 되는 거죠.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전투기들이 신형 전투기들이 어떤 스텔스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아직은 스텔스는 아니지만은 없었죠. 개발된 게. 뭐 지금의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뭐 라팔이나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펜, 슈퍼 그리펜 이건 다 옛날에 개발된 거고 잘해야 4.5세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디자인. 한 번에 자기들 스스로 디자인이 갇혀 있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개발이 시작한 게 KF-21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집중하죠. 블록 2하고 뭐 조만간 블록 3까지 한다니까 일단 집중하면서 이게 또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칸 전투기도 유심히 바라볼 거예요. 근데 이게 아랍 그 국가들이 친서방의 아랍 국가들이 한 전투기에만 의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우리 것도 이제 먼저 사고 그다음에 칸이 완성이 제대로 되면 칸도 도입할 수 있어요. 다. 그러면은 기존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이제 슈퍼 그리펜이나 특히 라팔 여기서 이제 의존을 이제 하는 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그건 옛날에 지금 4.5세대 그 선에 이제 딱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2030년대 대체를 그렇게 우리 거나 저쪽 거나 다 사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저는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 이걸 부정적으로 한쪽이 다 먹는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이런 아랍에미리트나 이제 뭐 그쪽에 뭐 여러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오만도 있고, 네. 그래서 카타르도 있고,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뭐 우리께 이제 뭐 먼저 판매가 될 거다. 그래서 열심히 오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초청해서 이제 타보라고 권유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블록 2부터는 이제 그런 나라고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블록 1부터는 그냥 필리핀 공군도 살 수 있다. 공대공 전투 이번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그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무서웠잖아요. 네. 멀리서 빵 하고 격추됐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뭐 일반 매니아들 중에서 업신여겼던 블록 1 그것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블록 1은 일단 판매 진입돼서 들어가면은 그 키트를 이제 우리가 또 판매해서 업그레이드 블록 2를 할 수 있는 거고 블록 2까지는 스텔스가 아니니까 공대지 무장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임무 컴퓨터를 다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시장이 별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 3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한 엔진이 탑재되는 건가요? 그게 자꾸 이제 이게 업체에서 네. 뭐 좋게들 말씀을 이제 하신 거는 이제 아는데 이게 말 자체가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완전한 국산은 아니에요. 한국형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한국형 엔진. 예, 그러니까 네. F414의 K 버전을 뭐 지금의 이제 면허 생산하는 걸 이제 미국에서 받아서 우리가 조립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K1 버전이라면은 두 번째는 이제 K2 버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서에 이제 공개된 계약한 내용에서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할 건지 단계적으로 두 단계로 제가 기억하는데 10에서 17%를 그 숫자에 맞춰서 납품하는 숫자에 맞춰서 이제 그 분할해서 계약할 때 기술을 특정 기술을 주겠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해당되는 뭐 브레이드 뭐 부품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110대 완성될 때까지 곱하기 이제 2지 않습니까? 엔진이 쌍발이니까. 그래서 기술을 받아서 국내에서 응용을 이제 그거를 준다고 해서 다 이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니까 공부도 하고 마치 뭐 소재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래 좀 소재 기술은 또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을 이제 국내에서 맺어서 만들어서 기술을 받으면 국내에서 그걸 자체 만들어서 장착하고 추력을 좀 늘려야 돼요. 그러면 내부 조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터빈 물레 뭐 여러 가지가 그 과정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제대로 이제 그 기술을 받아서 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 뭐 여러 가지 뭐 학생들 그 시험복에서 계산하듯이 직접 해야 되니까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렇게 해서 한국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순수한 100% 국산이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하는 거죠. 그거를 추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도 이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R&D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세요.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해봐야만 6세 전투기 엔진을 아주 순수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 거쳐야 되는 게 KF-21 전에 T-50, FA-50이 있어서 KF-11이 나오듯이 또 훨씬 전에는 KF-10 전투기를 해봤기 때문에 단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KF-21이 나온 것처럼 엔진도 단계적으로 순수 면허 생산이 있으면은 한국형 엔진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해봐야 되는 미국의 어떤 가르쳐주는 기술을 우리가 받아서 해봐야 되는 거. 국내 업체, 협력 업체들을 동원을 또 해서 그리고 그 단계 끝나면 이제 6세대 가서는 우리가 혼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완전히 국산 뭐 전투기 엔진 왜냐면 이게 KF-11에 그 엔진 그 안에 그 들어가는 게 규격이 있잖아요. 네. 그걸 바꿀 수 없고 기존의 그 전투기를 이제 가기 위해서는 블록 3 가기 위해서는 그 규격은 지켜야 되거든. 거기서 추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엔진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블록 3까지는 같은 동체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물론 도료를 칠하고 해서 스트레스화 시킨다는 게 있는데 뭐 좀 레이더 그 저감 시키는 게 RCS를 그거는 이제 뭐 또 추가 개발해야 되지만 그러면 최근에 뭐 롤스로이스가 얘기한 거는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는데 결국 6세대 전투기로 가려면은 또 뭐 유럽의 기술도 필요한 게 이제 좀 새롭게 방식이 다른 걸로 또 기술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뭐 전문적으로 위해서 뭐 핫 섹션은 뭐 유럽에서 핫 섹션 그다음에 콜드 섹션은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말씀들 하신 거예요. 그 한쪽 지역의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응용 기술을 양쪽을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센터를 만들어서 가서 좀 배워야 된다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장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거의 이제 임원께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산 엔진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단계는. 그전에는 이게 일종의 혼합, 공동 뭐 그런 개발. 그게 한국형이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옛날에는 이제 스웨덴 공군의 전통적인 전투기들이 이제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드라켄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국 엔진, 롤스로이스 엔진을 가서 자국화 시켰다든지. 그래서 자국에 뭐 RM 시리즈, 번호가 이제 R, 대문자 RM 시리즈로 시작 몇 번 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비겐 전투기에서는 이제 미국제 여객기 엔진을 이제 군용 전투기 엔진으로 개조해서 또 그렇게 해봤던 자국화 시켰던 그리고 현재 그리펜 전투기, 그다음에 슈퍼 그리펜 이것도 미국제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결국 기술을 좀 습득해서 자기 내에서 좀 일정 부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걸 이제 보니까 또 인도가 이제 그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테자스 전투기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이든 정부 말기 때 양국 간의 이제 정상들이 이제 그런 그 세부 사항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난 그걸 뉴스를 접하면서 아니 우리보다 먼저 인도를 해주네. 좀 뭐 아쉬운 게 있었죠. 그 순서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서야 이제 그게 한국형 엔진 F414 기반으로. 국가 예산이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이 중요하긴 해요. 예산을 배정을. 근데 뭐 최근에 뭐 새로운 정부에서 R&D 예산을 배정을 많이 하겠다니까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궁극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 이제 그걸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엔진은 우리 거를 만들겠다. 이제 그건 이미 다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순수하게 우리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중간 단계를 또 거쳐야 되고.